매년 5월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 오마하로 전 세계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워런 버핏.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 노인은 어떻게 500달러로 시작해서 1000억 달러가 넘는 부를 일궜을까요?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 된 남자. 오늘은 워런 버핏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사랑한 가족들과 함께한 삶,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들까지 말입니다. 1930년 8월 30일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워런 에드워드 버핏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증권 중개업자였고 어머니 릴라는 전업주부였죠. 하워드 버핏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을 사선한 정치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정치보다는 사업과 투자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버핏은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제게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워런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6살 때부터 코카콜라 6병들이 팩을 25센트에 사서 병당 5센트씩 총 30센트에 팔며 5센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11살 때는 누나 도리스와 함께 생애 첫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 3주를 주당 38달러에 매수했죠. 주가가 27달러까지 떨어지자 불안해했지만 40달러에 팔아 작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나중에 200달러까지 올랐고 이는 워런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로 월 175달러를 벌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함께 중고 핀볼 머신을 사서 이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여러 대의 머신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죠. 하지만 워런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데일 카네기의 대화술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워런은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19세 조기 졸업한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인생을 바꾼 거절이었죠. 대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버핏은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교수님의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배운 거죠. 그레이엄의 핵심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것이었죠. 졸업 후 워런은 그레이엄에게 무급으로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오마하로 돌아가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았죠. 1954년 드디어 그레이엄이 워런을 그레이엄 뉴먼 펀드로 불렀습니다. 연봉 12,000달러로 시작한 워런은 2년 동안 스승 밑에서 가치 투자를 체화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던 1951년 워런에게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마하로 돌아온 크리스마스 휴가 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수지 톰슨을 만난 것이죠. 수지는 워런보다 1살 어린 노스웨스턴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사교적인 그녀는 내성적인 워런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버핏은 인터뷰에서 수지를 처음 본 순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런은 수지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녀를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워런은 매일 편지를 쓰고 우쿨렐레를 배워 그녀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기도 했죠. 1952년 4월 19일 드디어 둘은 결혼했습니다. 워런은 21세, 수지는 20세였죠. 신혼여행은 소박했습니다. 워런의 투자 철학답게 절약형 허니문이었죠. 결혼 후 수지는 워런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워런이 투자에만 몰두하는 동안 수지는 가정을 꾸리고 사회활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시민권 운동과 여성 인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1953년 첫째 딸 수지, 1954년 아들 하워드, 1958년 막내 아들 피터가 태어났습니다.
워런은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육아는 대부분 수지가 담당했습니다. 딸 수지 주니어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신문이나 연차 보고서를 읽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죠. 1956년 그레이엄이 은퇴하면서 워런은 오마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자산은 17만 4천 달러였죠. 그리고 5월 1일 25세의 워런 버핏은 자신의 거실에서 7명의 투자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모은 돈은 10만 5천 달러. 워런 자신은 100달러만 투자했죠. 버핏 파트너십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집 거실을 사무실로 내어주고 투자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도 준비해주곤 했죠. 수지 버핏은 인터뷰에서 워런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가 행복할 때 가족도 행복하니까요. 초기 워런의 투자 철학은 스승 그레이엄의 시가 담배꽁초 전략이었습니다. 댐프스터 밀 제조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들이 그런 투자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57년부터 1969년까지 13년간 S&P 500이 연평균 7.4% 수익을 올린 동안 버핏 파트너십은 연평균 31.6%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워런은 점점 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가고 가족 여행 중에도 투자 관련 서류를 들고 다녔죠. 1960년대 들어 워런의 사업은 급성장했지만 가족에게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65년 워런은 뉴잉글랜드에 몰락하는 섬유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평생 후회한 투자 중 하나였죠. 이 시기 워런은 일중독에 가까웠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수지는 사실상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 하워드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물리적으로는 집에 계셨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사업에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감당하셨죠. 수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았죠. 시민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낙태 합법화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보수적인 오마하에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수지 버핏은 인터뷰에서 남편이 투자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 나는 사회운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1975년 운명적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찰리 먼거와의 만남이었죠. 변호사 출신인 찰리는 워런에게 새로운 투자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인터뷰에 워런은 천재예요. 하지만 가끔 가족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이는 워런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것이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워런 버핏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미국의 아이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19달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1990년 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23%가 넘는 수익률이었죠. 언론들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렀고 그의 매년 주주서신은 투자계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워런과 수지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워런의 지나친 일중독과 감정 표현의 서툰 모습, 그리고 수지의 독립적인 성향이 충돌하기 시작했죠. 1977년 수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간 것이죠. 딸 수지 주니어는 인터뷰에서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으셨지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셨어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워런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1990년대 말 인터넷 버블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투자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력, 탄탄한 수익 모델, 그리고 해자라고 불리는 경쟁 우위였죠. 1978년 워런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 프렌치 커페이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에스트리드 맨크스를 만난 것이죠. 라트비아 출신인 에스트리드는 워런보다 26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활발하고 따뜻한 성격의 그녀는 외로워하던 워런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죠. 버핏은 인터뷰에서 에스트리드는 내게 일상의 기쁨을 되찾아줬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놀랍게도 수지는 이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에스트리드에게 워런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워런, 수지, 에스트리드의 독특한 삼각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고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죠. 아들 피터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세 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신 거죠. 2004년 7월 수지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2세였죠. 워런은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핏은 인터뷰에서 수지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였어요. 그녀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2006년 8월 30일 워런의 76번째 생일에 그는 에스트리드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에는 가족들만 참석했죠. 에스트리드 버핏은 인터뷰에서 워런은 수지를 평생 사랑했어요. 저는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워런 버핏은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선 사업에서였죠. 2006년 워런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는 당시 440억 달러였죠. 대부분은 친구인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의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버핏은 인터뷰에서 수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 결정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녀가 항상 말했거든요.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흥미롭게도 워런의 자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선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지 주니어는 여성 인권을 위한 셰릴 샌드버그 재단을, 하워드는 농업과 식량 문제를 다루는 하워드 G. 버핏 재단을, 피터는 음악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워드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죠. 2010년에는 빌 게이츠와 함께 기부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캠페인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워런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후회하며 자녀들 및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투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고 함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손녀는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복잡한 투자 이야기를 레모네이드 장사에 비유해서 설명해주세요.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아들 피터는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더 따뜻해지셨어요. 과거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자주 표현하세요. 2010년대 들어 버핏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갖고 서로의 일에 관심을 보이며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에스트리드 버핏은 인터뷰에서 워런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중심이 되었어요.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2024년 현재 94세가 된 워런 버핏. 그는 여전히 매일 오마하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달러로 시작한 투자는 현재 8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개인 자산은 1,400억 달러에 달하죠. 에스트리드와 함께하는 일상은 소박합니다. 여전히 1958년에 31,500달러에 산 오마하의 집에 살고 있고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에스트리드는 인터뷰에서 워런은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손자들과 장난치고 브릿지 게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남긴 투자 철학과 인생 철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위험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옵니다.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이지만 평범한 기업의 적입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성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94세의 워런 버핏은 여전히 6시간 넘게
질문에 답하며 투자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옆에는 100세가 된 찰리 먼거가 함께 앉아 있었죠. 버핏은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삶을 사는 태도까지 말입니다. 그의 세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지 주니어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 대신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죠. 에스트리드와 함께하는 황혼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함께 신문을 읽고 브릿지를 치며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에스트리드는 인터뷰에서 워런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오마하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같은 집, 같은 사무실, 같은 레스토랑.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버핏은 이미 후계자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레그 아벨과 아질 자인 같은 차세대 리더들이 버크셔의 미래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버핏은 말합니다. 회사는 나보다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그의 기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교육 기회를 얻은 아이들, 병을 치료받은 환자들, 새로운 기회를 얻은 여성들. 워런 버핏의 진정한 복리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을 배우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의 주주서신을 읽고 그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죠. 젊은 투자자는 인터뷰에서 버핏 할아버지는 단순히 돈 버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버핏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좋은 투자자로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친구였다고 기억되면 더 좋겠어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니까요. 워런 버핏, $500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남자.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돈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죠. 수지와의 사랑, 에스트리드와의 동반자적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늦은 화해.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성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워런 버핏